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주가가 급등하면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수익난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는데 언제 사면 좋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머리가 아프시죠? 오늘 영상에서 시원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를 진단해봐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해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5년 동안의 나스닥 차트를 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팬데믹 때 엄청난 하락을 맞이했었죠.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바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이 꽤 많은데요. 신규 주식계좌 개설수를 봤더니 약 300만 개가 늘어났고 이는 2019년 대비해서 49%나 증가한 겁니다. 투자 금액은 더욱더 대단한데요. 순매수 규모가 63조로 2019년 대비 10배나 증가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모두 큰 수익을 냈을까요?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한국과 미국 주식 모두 다 상승하는 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좋았는데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초보 투자자에게는 대응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주린이란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럼 주린이들은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신규로 투자를 시작한 분들의 연령별 투자 수익률을 체크해보면요, 처참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모든 연령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그나마 여성분들은 플러스를 유지했습니다. 잦은 거래가 강한 상승장에서도 손실이란 틈새를 만들어낸 건데요. 신규 투자자분들은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힘드셨을 겁니다. 포모가 가득했던 2021년을 지나서 22년으로 넘어오면요, 더욱더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주식시장이 정신없이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21년 말에 포모를 못 이기고 비중을 격하게 늘린 투자자분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1년 넘게 격한 하락을 맞다 보니까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아오자 공포 분위기는 더욱더 강해졌는데요. 살짝의 반등은 대득해 바운드다, 본격적인 하락에 올 거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모두같이 2023년 미국 증시 예상치를 낮췄는데요. 이런 장에서도 매도하지 않는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예상이 무색할 정도로 2023년도에 바닥을 다지고 24년 현재까지 격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세장이 찾아온 거죠. 2020년 팬데믹 때 강세장에서 혼쭐났던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강하게 버티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부터 투자를 시작한 분들은 고점인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죠. 이미 현금화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투자 기간과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최근 5년간의 주식시장의 흐름과 각자의 판단을 살펴봤는데요. 요즘에는 정보가 빠르게 공유되고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분위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5년은 과거 10년과도 맞먹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저금리를 5년 안에 경험한 우리는 정말 값진 경험을 해본 건데요. 최근에 투자를 한 분들도 지금의 이야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를 판단하기 전에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 5년간의 내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내 계좌 잔고가 되는데요. 그 결정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어서 3년 전 수페 챌린지를 시작한 겁니다. 보통은 우상향하는 자산은 적립식 투자가 옳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각자 상황이 다르고 투자 기간과 투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2월에 소개드린 자동부자 습관이란 책을 보면요, 멘탈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자동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이체랑 자동주문을 통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투자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남에게 주는 공과금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데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자동이면 좋겠죠.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노후 준비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정말 고점이라서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그런지 현재 상황을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배당주를 비롯해서 미국의 소비로 지탱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 소비자들의 대출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는 게 좋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보면요, 2020년과 21년도에 격하게 떨어졌었죠. 대출 부담이 줄어든 사람들이 활발한 소비를 통해서 주식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 뒤로 202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포탄처럼 빛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평균은 진짜
진작에 넘어선 상태가 됐고 늘어난 소비를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금 더 깊이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을 확인해보면요, 역시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2년 사이에 연체율이 1.5에서 3%로 2배나 늘어난 거죠. 그만큼 사람들의 소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돈을 갚을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소비 시장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카드사별 연체율을 체크해보면요, 역시나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카드 연체율이 크게 늘었는데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더 격하게 오르다가 폭락장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응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폭락장이 찾아왔던 시기를 보면요, 2000년도 IT 버블, 2008년 리먼 사태, 2020년 팬데믹, 2020년 고금리 조정장이 있었습니다. 하락폭이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82%까지 빠졌었는데요.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락장이죠. 이 중에서 하락이 가장 컸던 닷컴 버블 때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때처럼 폭락이 나오면 안 되지만 최악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은 엄청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컸고 그 길이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중에도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락 중에 반등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때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요, 반대로 더 큰 위기의 순간들입니다. IT 버블 때 차트를 보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주가 차트인데요, 상승 전환인가 싶다가도 추가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이제 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비중을 크게 늘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멘탈이 털리게 되는데요, 이는 2020년 팬데믹과 2023년 반등장을 경험한 분들이 이와 동일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만 그 비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B 두 사람이 동일하게 최고점에서 1억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둘 다 똥손이었죠.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결심합니다. A는 3년 동안 10번 나눠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고요. B는 1년 이상 기다렸다가 바닥을 다지는 것 같은 분위기에 한 번에 매수를 진행합니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트로 보면 B 투자자가 저점에 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A 투자자가 분할 매수했기 때문에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결과를 볼게요. IT 버블 때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마이너스 82%의 계좌를 갖고 있던 이 두 명은요, 추가 매수를 통해서 A는 마이너스 29%까지 내려왔고 B는 마이너스 30%까지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결과를 만들었고 잘한 선택인데요,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A는 10번의 매수를 통해서 확률을 높였고 B는 단 한 번의 기회로 적은 확률로 운 좋게 마이너스 30%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도 B가 저점에 잘 매수한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그럴까요? 매수 이후에 얼마나 더 빠졌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B 투자자가 매수하고 1년 넘게 더 빠졌었는데요, 그 최대 하락폭은 마이너스 61.6%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차트가 저점에서 비슷해 보이는데요, 2000이 넘었던 나스닥이 1000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한 방에 매수하는 습관은 우리 계좌에 피눈물이 나게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언제나 옳은 겁니다. 2000년도 IT 버블 고점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요, 자그마치 15년입니다. 나스닥이라 더 긴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도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8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면 저 순간이 모두 지옥의 순간이 되고요, 하락과 반등 순간에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나의 계좌가 플러스로 되는 시간은 더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매수한 수량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립식 투자를 한다면 6년 이내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6년이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준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기준금리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5월의 책 투자는 심리게임이다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인데요, 강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때는 기준금리가 저점에서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아닌 거죠. 현재 금리는 고점에서 인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려 볼게요. 그동안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풀리는 순간 위험하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얼마 전 역전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에서 1년 안에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뒤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매수해야 될 타이밍을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풀리고 나서 2% 이상 갭이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IT 버블 때를 보게 되면요, 3년 뒤 바닥을 찍었던 그 순간이 장단기 금리차가 2% 이상 벌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경제 위기 때도 저점을 찍는 순간들이 2% 이상 벌어지는 순간이었죠. 앞으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순간이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투자에서 손을 떼고 현금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투자는 꾸준히 하는데 강하게 비중을 늘릴 때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이 높아서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환율을 체크해보면요, 환율 또한 계속 우상향해 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환율을 보면요, 경제 위기가 찾아온 순간에 환율이 급등했었습니다. 그 순간들을 제외하고 보게 되면요, 1990년대는 700원대였고 2000년도에는 1000원대, 2010년도에는 1100원대였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1300원대입니다. 그 말은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속상하지만 길게 보면 오늘 환율이 가장 저렴한 겁니다. 그래도 환전을 최대한 싸게 하는 게 좋겠죠. 최근 3년간의 평균 환율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환율은 1358원이고요.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는 1333원입니다.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환율은 1320원인데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두고서 1차로 매수 환전할 때는 1358원, 2차는 1333원, 3차는 1320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전 기준을 세워보시는 게 좋고요. 환전한 돈은 투자해도 좋고 달러 자산을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최근 1년 동안의 환율 차트를 보게 되면요, 그래도 2달 전에 1320원까지 내려왔었습니다. 3차 지지선에 온 거였죠.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환전이 되지만 목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100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술적 분석과 가치 분석을 해볼 분들은 이 세 가지 책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소개드렸던 책이죠.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보는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바닥, 지지선과 저항선 돌파, 하향세 확인인데요. 이것만 보고 투자해도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오른쪽 끝처럼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 저점 바닥에 매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런 투자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치 분석으로 피터 린치가 말하는 방법으로 8월에 기업을 선정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이저건을 만드는 엑선 엔터프라이즈였는데요. 지금 보니까 급등이 나와서 3개월 만에 62% 올랐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미 급등한 종목이라 지금 투자하는 건 리스크가 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월가의 영웅 혹은 이 영상을 보시면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을 익히시게 될 겁니다. 참고로 피터 린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성장주, 우량주, 경기순환주, 회생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전략은 성장과 배당 고르게 투자하는 바벨 전략이 있습니다. 나의 나이랑 투자 성향에 맞춰서 비중을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해외에 있는 걸 투자하려면 QQQ나 SCHD에 투자하면 되고요. 내가 국내에 있는 상품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요즘에 연금저축이랑 ISA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QQQ가 아니라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하시면 되고, SCHD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비율에 맞춰서 적립식 투자 방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0년 동안 100만원씩 적립식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5대5 투자 전략인데요. 5대5라고 하면 100만원씩이 아니라 50만원씩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QQQ의 비중이 7이고 SCHD가 3이고요. 오른쪽은 반대의 비중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요, QQQ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략이 역시 자산 규모가 가장 크죠. 2억 954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가장 적은 자산을 나타내고 있는 게 SCHD 70%죠. 2억 228만원인데요. 자산의 차이가 726만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당연히 QQQ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당금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월 배당금으로 환산해 보게 되면요, QQQ의 비중이 가장 큰 건 월 배당금 23만원입니다. 그리고 SCHD의 비중이 가장 큰 게 44만원이죠. 이거는 내가 자산을 키울지 배당금을 키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배당금이 적어서 나는 더 오래 투자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20년까지 늘리시면 되는데요. 그랬을 때 결과입니다. 자산은 5억 6천에서 5억 9천까지 증가하게 되고요. 당연히 배당금도 늘어나겠죠. 적게는 106만원에서 많게는 211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 돈도 내 소비를 모두 충당할 수는 없는데요. 이때 4% 룰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5억 5천만원에 4% 인출한다고 가정해보면 월 180만원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1만원의 배당금이 아니라 월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년 뒤에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11월에 읽고 있는 책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인데요. 투자 또한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습관의 구조를 보면요. 신호, 욕구, 반응, 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투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돈이 필요하다는 자극이 신호가 되고 배당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동기부여가 욕구가 됩니다. 반응은 실제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보상,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배당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행동의 결과를 경험으로 만족감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투자는 습관이 되고 배당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동안 유튜브 영상으로 이런 내면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 실제 숫자로 보여주는 부분만 강조했었는데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지루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112 프로젝트 영상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폭락장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직 목돈이 없는 우리에게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50% 할인해주면 싸다고 구매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50% 하락하면 싸다고 매수하지 않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심지어 가전제품은 나중에 고철이 되지만 S&P 500 같은 ETF는 사라지지 않는데 자산이 됩니다. 상승하면 자산이 증식돼서 좋고 하락하면 싸게 매수할 수 있어서 더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없는 투자인 거죠. 단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견딜 수 있는 하락의 한계점을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락장을 준비하면서 11월 도서를 포함해서 올해 본 책 몇 개를 함께 소개드렸는데요. 112 프로젝트 참여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2025년 112 프로젝트 멤버를 다시 모집합니다. 간단히 소개드려 볼게요. 매달 한 권씩 12개월 동안 책을 함께 읽는 프로젝트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번거로웠던 게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느냐 이건데요. 저도 실패한 책들이 많아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선별하고 12단계로 크리에이팅한 책을 매달 초에 보내드립니다. 이걸 읽는 게 프로젝트인데요. 책을 읽고 독서 후기를 자유롭게 수페빌리지에 작성해 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후기가 벌써 3,500개가 넘었는데요. 멤버분들의 독서 열정에 깜짝 놀랐습니다. 숨은 명절 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감동받아 올해도 진행하게 됐고요. 내년에도 목적이 있는 독서를 위해서 멋진 책들을 준비했습니다. 2025년에는 경제경영 자기계발 뿐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책도 함께 준비했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내년부터는 책 콘텐츠는 112 멤버분들에게만 공유될 예정입니다. 조회수보다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함께 책 읽는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소페와 함께 좋은 습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